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200% 실패할 걸 알면서도 왜 나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가 라는 책입니다. 더글러스 캔리, 블라다스, 그리스 캐비시우스 지음, 조성수 공김, 스마트 비즈니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고정경제학에서 인간은 대단히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린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비이성적이고 편향에 지배되어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무수히 많습니다.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왜 돈을 펑펑 써서 끝내 파산 선고를 받는가? 왜 바람기 가득한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가? 가난한 남자가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왜 여자친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가? 한 번도 복권에 당첨된 적이 없으면서도 왜 저축한 돈을 몽땅 복권에 탕진하는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져 전 재산을 날리는가? 왜 위험하기 짝이 없는 빙벽을 계속 오르는가? 이 책은 이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 행동에 대해 진화 심리학으로 명쾌하게 풀어낸 책입니다. 우리가 돈을 투자할 때, 직장을 알아볼 때, 차를 살 때, 데이트 상대를 선택할 때 등 특정 상황에서 나의 어떤 자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에 따라 선택과 결정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왜 그런지 몇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화심리학은 마음과 행동을 탐구하는 새로운 과학인데요. 진화적으로 최상의 전략은 무엇인가? 아주 예전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진행되었던 연구다. 5살짜리 아이가 대기실에서 한눈 팔지 않고 얌전히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앞의 테이블 위에 놓인 맛있는 마시멜로가 아이를 유혹한다. 원하면 지금이라도 마시멜로를 먹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먹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가 아니라 2개를 먹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아이는 어떻게 할까? 연구자는 대기실 밖에서 투명하게 비치는 거울을 통해 방 안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관찰했다. 몇 명은 곧바로 마시멜로를 먹었고 몇 명은 참았다. 유혹을 참기 위해 어떤 아이는 손으로 눈을 가렸고 어떤 아이는 접시를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기도 했다. 테이블을 발로 툭툭 차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따은 머리를 잡아 당기는 아이도 있었다. 심지어 한 아이는 마치 봉제 인형을 만지듯 마시멜로를 살살 쓰다듬었다. 이 마시멜로 연구가 시험한 것은 만족 지연 능력이었다. 연구진은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이 10년 후 청소년이 되었을 때 그들을 다시 조사했다. 5살 때 마시멜로의 유혹을 이겨낸 아이들은 부모와 교사 양쪽 모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모범생으로 자라 있었다. 그리고 몇 년 후 이 아이들은 SAT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연구의 메시지는 단순하다. 충동성은 나쁜 것이고 만족지연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만족지연이 언제나 좋은 것일까? 가끔은 충동적인 행동이 더 현명한 행동일 때도 있지 않을까? 생활사 이론에 따르면 이 마시멜로 실험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존재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생의 단계를 거치는 동안 일반적인 우선순위가 어떻게 변하는지 논했다. 그러나 생활사 이론은 각자 다른 전략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강조한다. 레이 오테로는 뉴욕 이스트 88번가 106번지 건물에서 관리인으로 일한다. 전직 차량 정비공 출신이고 천하태평한 성격의 오테로는 남들과는 다른 특이한 투자 전략을 구사한다. 그는 매주 복권에 500에서 700달러를 투자한다. 그는 하루 2번씩 시간을 지키며 교대로 투자 게임을 펼치는데
아침 11시에 한 번, 그리고 오후 중반에 또 한 번 복권을 긁는다. 그는 즉석 복권이나 번호 맞추기 복권에 한 번에 10에서 20달러를 걸며 보통은 주차 차량이나 지나가는 자동차 번호판을 보고 숫자를 정한다. 오테로는 이 투자 전략에 모든 것을 건다. 매년 복권에만 무려 3만 달러를 쓸 정도로 아주 열심히 투자한다. 2003년에 오테로의 친구며 건너편 건물의 도어맨으로 일하던 리치 란다조가 상금이 500만 달러인 세트포 라이프 즉석 복권에 당첨됐다. 그야말로 인생을 새 출발하게 된 44살의 란다조는 당첨된 즉시 늘씬한 23살의 스웨덴 모델과 데이트를 시작했다. 그러나 오테로는 아직까지 투자한 돈의 본전도 건지지 못하고 있다. 이제까지 그는 딱 3번 당첨됐다. 즉석 복권으로 1000달러 당첨금이 한 번, 숫자 6개를 고르는 로또 복권으로 2000달러에 2번 당첨된 것이 전부다. 그러나 그 당첨금도 전부 복권에 재투자했다. 오테로는 이렇게 말한다. 얼마가 당첨되든 나는 그 돈을 전부 복권에 다시 쓴다. 오테로가 돈을 저축하지 못하고 도박으로 다 날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복권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사람은 오테로만이 아니다. 뉴욕주 복권관리국의 대변인 존 찰스는 뉴욕 시민의 75%가 한두 번은 복권을 산 경험이 있으며 뉴욕이 발행하는 복권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연간 350달러라고 지적한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지난 10년 동안 복권 투자자들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2001년 비극적인 9.11 사태 이후 소비자 지출은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뉴욕주의 복권 구매는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수백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왜 이런 바보 같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것일까? 어쩌면 오테로의 행동에는 뭔가 심층의 논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문제의 핵심은 최상의 투자 전략이 무엇인지로 규결된다. 금융투자 형태를 일일이 나열하자면 깨알 만한 글씨로 써도 끝이 없고 엄청나게 복잡하지만 실제로 투자 전략의 형태는 넓게 보면 2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고위험, 고수익의 길이다. 가령 신생 회사의 주식을 사거나 아마추어 벤처 투자자 흉내를 내며 대학 동료의 엉뚱한 창업 아이디어에 돈을 대거나 지구 반대편 나라에서 새로 발견되었다는 다이아몬드 광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들 중 하나가 성공하면 부자가 된다. 레이 오테로의 투자 방식은 고위험, 고수익 전략이다. 복권에 돈을 쓰는 것이나 고위험 주식을 사는 것이나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500만 달러에 당첨된 리치 란다조처럼 1등에 당첨되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이것이 고위험, 고수익 전략의 핵심이다. 하지만 인생은 한방이라는 식의 투자 전략이 고위험 전략이라고 불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대부분은 투자 수익을 올리기는커녕 돈을 몽땅 잃을 공산이 크다. 투자한 신생 회사가 증시 거품 붕괴에 휩쓸려 도산할 수 있고 대학 친구의 사업 아이디어가 그냥 엉뚱하기만 할 뿐 실용성은 전혀 없을 수 있으며 지구 반대편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된 줄 알았더니 토해내는 돌과 흙만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할 수도 있다. 저축이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내키지 않으면 안전하고 따분한 다른 투자 전략도 있다. 저축에 돈을 고이 묶어 두거나 채권을 사는 전략이다. 짜릿한 수익률은 없지만 매년 약간씩 이를테면 4% 정도의 이자를 꼬박꼬박 챙길 수 있다.
4%는 높은 수익률은 아니지만 복권을 구입할 때마다 기대 수익률이 마이너스 80%인 것에 비하면 훨씬 나은 수익률이다. 게다가 안전한 길을 따르면 대단히 강력한 복리의 힘도 톡톡히 누릴 수 있다. 레이 오테로가 4%의 이자율로 매년 3만 달러를 저축한다면 10년 뒤 이 돈은 41만 9천 달러로 불어나고 20년 뒤에는 100만 달러로 늘어난다. 물론 오테로가 그만한 현금을 손에 쥐려면 20년을 기다리긴 해야 한다. 당장 대박 수익을 기대하며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전략, 느리지만 안전하게 훗날의 높은 보상을 추구하는 전략 중 어느 것이 더 좋을까?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볼 때는 빠르지만 가능성이 희박한 고수익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충동을 억제하면서 보상을 뒤로 미루는 전략이 더 현명한 전략이다. 급히 서두르다가는 이를 망칠 수도 있다. 어떤 투자 전략이 더 좋은지에 대한 답은 그렇게 단순하지도 분명하지도 않다. 어떤 투자 방법이 가장 좋은지에 대한 질문은 느린 생활사 전략을 추구하는지 빠른 생활사 전략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매우 흡사하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가 정답이다. 그리고 진화적 관점에서 인간의 생활사를 논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전속력 질주가 꾸준하고 느리게 걷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 패닉에 무너지는 사람, 패닉을 극복하는 사람, 만족을 뒤로 미루고 느리고 꾸준한 길을 걷는 것이 늘 현명한 선택일까? 아니면 일확천금을 노리고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더 현명할까? 진화적 시각에서는 추구하는 생활사 전략이 느린 길인지 빠른 길인지에 따라 답도 달라진다. 인생을 운동 경기에 비유한다면 느린 전략과 빠른 전략은 참가하는 레이스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느린 전략은 장거리 행진이다. 느린 전략의 결정적 특징은 기복이 낮다는 것이다. 느린 전략가는 백만장자가 되는 사람이 드물지만 반대로 파산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느린 생활사 전략 게임에는 변화가 발생할 소지가 거의 없고 중산층 어딘가에 머무르며 점잖고 안정적인 일에 종사한다. 그들은 하얀 울타리가 젖은 집에 살고 약간의 저축도 모은다. 느린 전략가들은 대개 지역사회의 척추인 경우가 많다. 교사, 관리자, 간호사, 중간 경영자, 회계사들이 대표적 예다. 그들은 무절제하게 살지 않으며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거액의 빚에 허우적대지도 않는다. 그들은 분수에 맞게 살며 무사히 살아남아 마침내 긴 행진의 결승점을 통과하는 은퇴의 순간에 노동의 결실을 맛보게 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반대로 빠른 전략가들이 펼치는 레이스는 단거리 장애물 경주다. 그들은 앞길을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빠르게 돌진해 높이 점프해야 한다. 빠른 전략의 결정적 특징은 심한 기복이다. 느린 전략가들과 반대로 빠른 전략가들은 크게 성공해 많은 돈을 벌고 유명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남다른 비전을 제시하는 예술가, 엔터테이너, 기업가들이 여기에 속한다. 겁 없이 모험을 추구하고 광적으로 일에 매달리며 여기에 운까지 더해진다. 그러면 MC 해머, 레리 킹, 마이크 타이슨처럼 최고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빠른 전략가들은 쾅 하고 충돌, 전소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몇몇만이 잠깐이긴 해도 성공을 맛볼 뿐이다. 위험을 추구하고 근시안적인 이들은 일부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도 한다. 하지만 더 많은 이들이 큰 빚을 지고
중독에 빠지며 심지어는 교도소 신세를 진다. 심지어 어떤 빠른 전략가들은 쉽게 번 돈을 탕진하거나 교도소에 가기도 전에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방탕한 생활은 본질적으로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야심만만한 기업가, 남다른 비전을 보여주는 예술가, 대중의 이목을 끄는 엔터테이너가 될 수 있었던 바로 그 특징이 심각한 건강 문제와 비극적 사고를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록스타가 아니고 매번 위험천만한 선택을 내리는 것은 아닐지라도 빠른 길과 느린 길 중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는 우리의 심리에 깊이 새겨져 있을 공산이 크다. 동물 연구는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순간 어린 시절에 각인된 성향이 표면에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예를 들어 어른 보닛 원숭이는 어린 시절에 겪은 환경에 따라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크게 차이가 난다. 연구진은 갓 태어난 원숭이들을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게 했다. 어떤 원숭이들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원숭이들은 변화가 심한 환경에서 자라야 했다. 이 새끼 원숭이들이 어른이 되어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자란 원숭이들은 여러 방법을 탐구하는 등 상황에 잘 대처했지만 변화가 심하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자란 원숭이들은 패닉에 빠졌다. 블라다스의 실험실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행해진 연구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연구진은 피험자 일부에게서 스트레스 유도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근의 경기 침체나 살인 증가를 위협적으로 묘사한 기사를 읽게 했다. 다른 피험자 팀은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는 평온한 내용의 기사를 읽었다. 그런 다음 모든 피험자는 위험 추구 욕구와 만족 지연 의지를 시험받는 선택을 내려야 했다. 예를 들어 피험자들은 지금 확정된 금액을 받을지 아니면 더 큰 돈을 받기 위해 도박을 할지 선택해야 했다. 다른 질문에서는 피험자들은 내일 돈을 받을지 아니면 훗날에 훨씬 많은 돈을 받을지 선택을 내려야 했다. 평온한 내용의 기사를 읽은 피험자들은 어린 시절의 성장 환경과 무관하게 비슷한 선택을 내렸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유도하는 기사를 읽은 피험자들의 반응은 성장 환경에 따라 크게 엇갈렸다.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느린 전략을 선택하고 도박을 피했으며 만족을 뒤로 미루었다. 비교적 유복하게 자란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높을 때도 느리고 꾸준한 전략을 선호했다. 반대로 예측이 힘든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빠른 전략을 선택했으며 도박을 선호하고 충동성이 높아졌다. 자본이 부족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위험 추구 욕구가 늘고 인내심이 줄었다. 원숭이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위의 두 연구는 어린 시절의 환경이 생활사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빠른 전략이나 느린 전략을 선호하는 성향은 순탄한 시기에는 조용히 휴면 상태이지만 스트레스가 심해진 순간 수면 위로 부상한다. 위험 추구는 진화 심리학의 결과다. 빠른 생활사 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동 특성은 대단히 비이성적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다. 1년 동안 복권에 3만 달러를 쏟아붓거나 200만 달러짜리 욕조를 사는 행동은 합리성의 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설명한 여러 당혹스러운 현상들과 마찬가지로 진화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충동적 행동 심층에는 더 깊은 논리가 숨어 있을 수 있다. 복권 투자자인 레이 오테로의 예를 다시 생각해 보자. MC 해머와 마찬가지로 오테로의
무분별한 복권 구입은 어린 시절의 성장 환경에서 연유할지도 모른다. 오테로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으며 이곳저곳 떠돌다가 마지막으로 뉴욕 브롱크스에 정착했다. 뉴욕에 도착했을 때 오테로의 심리는 이미 빠른 전략을 추구하도록 계기판이 고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심리 성향이 완전히 제 색깔을 드러낸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 바로 뉴욕에서 터진 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테로는 2001년 9월 10일에 일어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다.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삶이란 것이 얼마나 나약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된 결정적 사건이었다. 이 시기쯤에서 그는 참을성이 없어졌고 장기 계획에 매력을 느끼지 못했으며 9.11 이후 복권 판매 급증에 기여한 수백만의 사람들처럼 복권의 돈을 다 쏟아붓기 시작했다. 그러면 오테로 같은 사람들은 바보 같고 비이성적인 존재인가? 느린 전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그렇다. 어떤 사람은 오테로의 행동을 미친 짓이라고 말하면서 쓸모도 없는 복권만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다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오테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가난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착실히 일하는 것은 해봤자 지는 게임이다. 속도를 계속 높여야 한다. 불확실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느리고 장기적인 전략으로는 결코 결실을 거두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라면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라고 오테로는 말한다. 빠른 전략가들에게는 신락 같은 대박의 가능성을 노리는 것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나은 전략이다. 생활사 전략은 인간이 특정한 발달 순서를 거치며 인생 단계마다 다른 부분 자아가 주도권을 쥔다고 설명한다. 어떤 사람은 그 길을 느릿느릿 걷지만 레이 오테로처럼 급하게 뛰어가는 사람도 있다. 만일 오테로가 복권에 당첨되면 그는 무엇을 할까? 황금 병기를 놓은 호와 요트를 살까? 어쩌면 그는 도요타의 친환경 자동차인 프리우스를 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이유가 연료 효율성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사이다 같은 시원한 답을 전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 200% 실패할 걸 알면서도 왜 나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가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